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저 336페이지, 이 불신검문 판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6페이지 불신검문 판례를 보시면, 자, 2번에, 둘째 줄 끝에, 2번에 둘째 줄 끝에는 그냥 수사상 임의동행을 말해요. 우리 임의동행에는 경제법상 임의동행이 있고, 형소법상 임의동행이 또 있죠. 그래서 어쨌든, 2번에 둘째 줄 끝은 먼저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 자,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경지법상 임의동행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저 아래에 그 2번의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굵은 글씨,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해지는 경직법 3조 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 요구도 끝에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 즉 임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임의적으로 해야만 적법한 것이 된다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직법상 임의동행도, 그 다음에 형소법상 임의동행도, 또 경지법상 임의동행을 하다가 수사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다 임의동행이니까, 임의동행은 임의적으로 해야 임의동행이죠. 그래서 임의동행은 임의성을 유지해야만 적법한 것이고, 강제성을 띠는 경우에는 바로 그냥 위법한 것이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3번 판례를 보시면 셋째 줄 중간에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 그렇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예? 임의동행은 임의동행이지, 강제로 6시간 머물게 하면 그거 강제동행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임의동행이기 때문에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 6시간 안에서는 뭐 6시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야? 아닙니다. 언제든 퇴거하고 싶으면 퇴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이 임의동행입니다. 자, 4번이 이게 그 경찰학자들이 불신검문을 즉시강제라고 주장하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판례입니다. 이런 불신검문, 우리 저 경직법이 즉시강제법이잖아요. 경찰의 즉시강제법이 경직법이죠. 근데 3조 불신검문부터 임의적인 작용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조부터가 이 즉시강제죠. 그런데 우리 경찰학에서는 불신검문은 임의적인 작용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학에서는 이 판례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불신검문을 하는데 순찰을 도는데 무전기에서 날치기 강도 사건이 무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전기가 이제 112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막 하는 거죠. 이제 무전기로 막 나오는데, 거기에 날치기 강도의 인상차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인상차기의 날치기범이 자전거 타고 도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자전거가 오는데 똑같이 생긴 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했어. 이 새끼가 현역 육군 대위야. 현역 육군 대위가 멈추게 하니까 그냥 술 처먹고 이게 뭐 완전 마셔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다시 막아가지고, 그래도 지나가려니까 다시 막아서 손목을 잡아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군 대위가 막 욕하면서 때려가지고 이 고무집행방에 현행범을 체포해서 넘겨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재판관에서 얘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 불신검문 하려고 나를 잡았다고 하는데, 불신검문은 임의적인 작용인데, 그럼 내가 거부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죠? 진짜 맞다니까. 왜? 불신검문은 임의적인 작용이니까 내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려고 가는데 계속 잡아가지고 마지막에는 막 잡아 끄니까 내가 정당방위로서 때렸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육군 대위 편 들어줬으면 우린 진짜 개작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판사님이 다행히 우리 경찰 편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검문으로서 그 정도 멈춰 세우고 그 정도 잡아 끄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판례를 내려준 것이 이 4번 판례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신검문이 위법한 공익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들 노래방에서 일행 중에서 한 명이 신고했어. 신고한 것을 알아. 그래서 왔어. 자기들끼리 막 트러블 일어나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경찰관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관한테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경찰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뭐 때문에 왔는지, 지금 싸움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아는데 신분증 보달라니까 보여주지 않으니까 막 개기다가 또 고무집행 방해한 거지. 그래서 이제 넘겼더니 이 신분증 보여주지 않은 위법한 고무집행이니까 내가 두드려 팬 것은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했는데, 판사가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경찰 편 들어줬습니다. 야, 네 중에 한 명이 신고했고 당연히 경찰관이라는 것은 아는데 신분증 보여주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거기 맨 끝에 화살표를 보시면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불신검문 할 때 그러면 앞으로 이 신분증 안 보여줘도 돼? 그건 아니고, 그냥 그것은 그 사례에서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신분증 보여주지 않고 직무집행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는 것이고 부신검문 할 때 신분증을 보여줘야 신분증 제시해야 되는 것은 그 의무는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사례에서만 신분증 보여주지 않았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자 6번을 보시면 6번 첫 밑에서 다섯째 줄 굵은 표시를 보시면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자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 차량의 주행에 의해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맨 아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경찰이 범죄 차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차량이 막 엄청 도망가죠? 우리가 더 가까이 쫓아가니까 얘는 더 빨리 도망가죠. 그러다가 우리 차가, 경찰차가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앞에 도망가던 차가 사람을 친 거죠. 그것까지 우리 경찰이 물어줘야 돼? 물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당연히 이것은 쫓아간 경찰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봤고요. 자, 오른쪽에 보호조치를 보시면 4조 보호조치. 첫째 줄 끝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명백성,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명백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조치 반드시 경찰관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공구호기관 등의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경찰관서에다 이제 보호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경찰관서에 딱 보호조치로 데려왔는데 다른 신고가 들어오니까 다른 신고 나가버리죠. 그 사이에 신고를 한 두세 건 띄고 들어버리니까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누워서 술 취해서 누워서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왕왕 있어. 자, 하여튼 그렇게 경찰 관서에다가만 보호 조치하는 것이 보호 조치가 아니라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또는 경찰 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 관서에 재웠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보호 조치 대상자가 정술자 미병부죠. 정술자 미병부. 정신착란, 술에 취해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 시도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입니다. 자, 정술자 미병부. 이 중에서 거절하면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는 게 누구예요? 미병부입니다. 미아, 얼라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골 때 이 경지법 잘못 만든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순찰을 돌다가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있어. 한 서너 살 됐어. 경찰관서에다가 보호조치 하려고 그러는데 아저씨 싫어 하면 그냥 보내줘야 돼요. 미안데 길을 잃어버린 아이인데. 아니 경지법상으로는 물론 우리 경찰관은 경지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 보호법도 있고 막 하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지. 그러나 경지법 해석만으로는 그냥 보내줘야 하는 것이 이 경지법입니다. 잘못 만들었죠. 한마디로 경찰을 불신하는 조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종 법률에는 경찰을 엄청 믿는 조항이 있어요. 어떤 조항? 각종 경찰 기관이나 이 어떤 기관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은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경찰을 믿음으로써 경찰을 엄청 힘들게 하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불신 조항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정술자 미병부 중에서 어느 하나가 거절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으면 꼭 미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아가 들어가 있는 미병부가 거절하면 거절하면 보호 조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보호조치 대상자인데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미아, 병자, 부상자는. 자, 2항에 긴급 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 구호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 구호를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하면 처벌조항은 있어요? 처벌조항은 또 없어. 경직법에는 없어. 어디에는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거절하면 처벌조항이 있는데 경직법에는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자, 3항에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사항이 엄청 중요하고 우리가 나머지는 그냥 출제되면 맞추는데 사항을 좀 못 맞춰요. 뭐냐면 자, 사항 경찰관은 1항의 조치, 보호 조치죠. 1항의 조치, 보호 조치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다가 형광펜,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그 밖에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가족 등한테 알려야 하는 것이죠. 자,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에다가 형광펜 즉시 인계해야 됩니다. 즉 이게 이제 시험에도 나오면 이게 지체 없이 즉시인데 뭐 좀 다른 이 기간이 들어가나 좀 헷갈립니다.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실제에서도 중요한 것이죠. 뭐냐면 이 보호 조치가 첫 7항을 보시면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호 조치를 경찰관서에만 보호 조치하는 것이 보호 조치가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찰관서에 보호 조치를 할 수도 있고 긴급 구호기관에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경찰관서에다가 보호 조치하는 것이 마치 24시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보호 조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그런 경우에요. 막 술에 만취가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길에 도로를 막 그냥 인도를 걸어가면 놓고 오면 되는데 도로 차 다니는 도로 계속 뛰어드는 놈이 있어. 그럼 어떻게 그냥 놓고 옵니까? 싫어가지고 지구대 파출소를 데려오죠. 데려와서 이제 가족을 찾으려고 해. 가족을 못 찾아. 그 상태에서 다른 신고가 들어와. 다른 신고 뛰러 또 가는 거죠. 신고가 한 건만 들어와. 한 건 뛰고 있으면 또 다른 건 들어와. 또 뛰고 한 서너 건 뛰고 들어와. 그러면 한 서너 시간, 4-5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오후 한 9시 정도에 지구대에다 데려놨는데 새벽 1-2시에 막 신고 막 뛰고 들어와서 딱 보니까 누워있어. 잘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 보호 조치한 거야. 24시간 보호 조치할 수 있는데 기껏해야 5-6시간밖에 안 지났어. 판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지체 없이 가족한테 연락했어? 즉시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안 했으니까 니네 위법한 거다 딱 얘기해버리는데 왜냐? 법에 사항에 딱 적혀 있거든요. 보호 조치를 경찰관이 1항에 보호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가족한테 연락하고 가족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즉시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한다예요. 인계했어? 인계 안 했잖아. 가족 찾아봤어? 안 찾아봤잖아. 그래서 위법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보호조치 24시간 이건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돼요.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는 24시간 가짜 24시간인 것이죠. 24시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나이 좀 많이 드신 고참님들이 있어요. 그 고참님들이 술에 떡이 든 사람 막 우리 후배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막 데려오려고 그러면 뭐야 야 나가 너도 나가 야 같이 나가 새끼야 야 절대로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꼭 뭐 나빠서가 아니라 뭐 승질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막 경찰관들 막 손해배상 물 막 이렇게 대고 막 위험한 재판 붙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항 때문에 그렇고요. 5항을 보시면 자, 구호 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했을 때에는 이것도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6항에 보고를 받은 관서장은 아래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왜 그래? 지금 이게 뭐 범죄 때문에 구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호 조치가 임의적인 작용이에요? 강제작용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불신검문은 경찰학자들은 즉시항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즉시항자가 아니지. 경찰학자들만 즉시항자라고 하는 것이지 임의적인 작용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러나 보호 조치부터는 강제작용입니다. 강제작용. 보호 조치 강제작용이에요. 강제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보호 조치를 했는데 직원들끼리는 인계해주면 공공구호기관에 우리 경찰관이 인계를 해주면 직원들끼리는 이제 서로 아는 거지 않습니까? 직원들끼리는 보호 조치로서 넘겨준 거예요. 근데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인 것이죠. 강제로 사람을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 조치의 대상자로서 강제로 인신을 강제로 붙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상대 기관장도 꼭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관이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했으면 우리 기관장한테 알려. 우리 기관장도 알고 있으라는 거죠. 또 우리 기관장은 상대 공공구호기관장 그다음에 그 감독기관장한테 알림으로써 기관장들도 이게 엄청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관리 감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인계를 했을 때는 즉시 관서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관서장은 지체 없이 상대 기관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자, 7항에 경찰관서 보호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아래 위험한 물건 임시 영치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육 보호이사 영치 10입니다. 동행육 보호이사 영치 10. 저 부신검문에서 이미 동행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동행육 보호이사 보호조치 경찰관서 보호조치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영치 10 위험한 물건 임시 영치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행육 보호이사 영치 10 동행육 보호이사 영치 10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보호 조치를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요. 자, 거기 3번을 보시면 2번의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 강제입니다. 보호 조치 즉시 강제예요. 보호 조치 그냥 뭐 임의적으로 그냥 협조에 의해서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대인적 즉시 강제고요. 자, 3항에 보호 조치 대상자가 아래 이제 강제 대상자가 있고 임의 대상자가 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 조치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이제 임의 대상자라고 하고 그 나머지가 정술자가 이제 강제 대상자죠. 자, 강제 대상자는
반드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자가 거절하더라도 강제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예요. 강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강제죠. 즉시 강제. 자, 이미 대상자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보호 조치를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강제 대상자, 이미 대상자 안에 주의, 두 번째 주의를 보시면 A 지구대 경찰관은 길을 잃은 소년을 발견해서 보호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소년이 거부해서 그냥 돌려보냈다. 이게 제대로 한 조치예요? 제대로 하지 못한 조치예요? 경직법은 제대로 한 조치가 아니에요. 골 때리죠. 골 때려. 어쨌든 경직법만 놓고 보면 이게 맞는 조치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직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때 그냥 보냈다가 나중에 진짜 징계 먹죠. 그러나 경직법만 놓고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맞는 지문이 되고요. 아래 4번에 보호 조치의 요건이 두째 줄에 명백해야 돼요. 뭐가 명백해야 돼? 정술자 미병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해야 되고 또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2항에 이때 상당한 이유의 판단은 경찰관의 재량적 판단이죠.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오른쪽 5. 보호 조치의 방법을 보시면 자, 응급 구호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1항에 둘째 줄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 관서에서 보호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죠. 자, 2항에 긴급 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죠. 주의를 보시면 이 정당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그냥 병실이 부족하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긴급 구호 조치는 병실에 입원해야만 긴급 구호 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응급 조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병실 부족은 정당한 이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자, 3항에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그 밑에 화살표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 규정이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경직법에는 처벌 규정은 없고요. 아래 경찰관서에서 일시 보호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조심하셔야 돼요. 24시간 이게 가짜 규정인 거죠. 왜 그래? 지체 없이 가족 등한테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 등을 찾지 못해. 그러면 즉시 공공구호기관 등에 인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조항은 가짜 조항이다. 자, 6번 보호조치, 사후조치. 보호조치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요. 가족 등을 발견되지 못해. 그러면 즉시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족등을 찾아. 그럼 가족등한테 넘겨주라고, 지체 없이 넘겨주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가족들한테 알려. 가족이 나타나면 가족한테 지체 없이 넘기라고 봅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지체 없이 가족한테 알리고, 지체 없이 가족한테 넘기고, 가족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즉시 공공구호기관 등에 인계해야 되니까, 경찰관서에다가 데리고 있을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만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조항은 가짜 조항인 거예요. 아래 임시영치, 의의가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수 있고요. 성질이 대물적 즉시강제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시강제예요. 즉시강제. 자, 방법. 이번에 임시영치 기간은 11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행육 보호의사 영치식.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자, 1번 판례. 둘째 줄 중간에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사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이거 꼭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 꼭 맞는 지문 같아.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뭔가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찰이 뭔가 보호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아주 심각한 입장에 있지 않고 좀 덜 해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내 머릿속에서.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 돼. 보호조치가 즉시 강제잖아요. 오케이? 보호조치가 그냥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야. 즉시 강제로서 강제로 보호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 능력,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례 유심히 보세요. 이걸 살짝 틀어놓으면 살짝 헷갈린데 왜냐? 보호조치, 보호라는 말에 초점이 딱 가버리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야. 좋은 일인 건 맞는데 즉시 강제니까 강제로 구속 비슷하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좀 보호 필요성이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술 관련해서는 정상적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그래야 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보호 조치는 즉시 강제니까 강제로 하는 거니까. 자, 2번은 뭐냐면 미친놈이 집주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전에 몇 번 신고가 들어갔었는데 제대로 국가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어? 경찰관이 조치를 하긴 했거든. 그 전에 일정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 미친놈이 사람 죽일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의 미친놈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여버렸어. 그 책임을 경찰관한테 물릴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긴급 구호 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 권한은 이 굵게 한 표시만 보시면요. 자, 긴급 구호 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 권한은 그 아랫줄. 그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 아래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죠.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평소 행동에 포함된 범죄 내용이 그냥 경미하거나 범죄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 행동에 그쳤어. 그러니까 미친놈이 막 소리만 지르고 있고 막 남의 집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미친 그런 행동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그 정도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집주인 살인 범행에 앞서 그 구체적인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이 그때 즉 신고 들어올 때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정신질환자를 훈방한 적도 있고 일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도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긴급 구류치를 취하였고 그 아래 정신병원에서의 장기 입원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 의료까지 경찰이 알선에 알려줘가지고 그런 것까지 했어. 그렇다면 맨 끝에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미개시 및 긴급 구호권 불행사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인정할 수 없다. 그 경찰관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 아니다. 이해 가시죠? 예. 저 3번을 보시면 3번 경찰관이 응급구호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 요청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서 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아래 치료유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경찰이 병원에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우리는 오는 거죠. 근데 그 찐따들이 병원 치료받은 다음에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 도망간다든지 또는 나 돈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죠. 병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없으냐 경찰한테 내라고 하죠. 그럼 경찰이 우리는 못 주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료 유임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면 여러분 조사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가 아니라 나라한테 돈 달라고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거기다 대해서 우리가 순차차로 태워가지고 병원에다 딱 내려줄 때 병원하고 우리 국가하고 유임 계약이 체결됐다고 치료 유임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면 계약을 이행해야지. 국가가 돈을 물어줘야죠.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도망가거나 돈 없어도 국가가 물어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유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 사람이 도망가거나 또는 뭐 배째라 하더라도 국가가 경찰관이나 국가가 물어줘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 그냥 법률상 병원은 법률상 의무를 이해하는 것뿐이에요. 그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 치료받은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법상 의무 때문에 거기다 실어준 것뿐이고 병원도 법상 의무 때문에 치료해준 것뿐이고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 원인 제공자인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국가나 경찰한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경찰 편 들어준 겁니다. 판례가. 이거 만약에 병원으로서는 당연하지. 병원으로서는 또 할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아니 경찰관이 실어다 줬는데 이 사람 치료받고 배째 해버리면 경찰한테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봐 이게 우리가 졌어? 앞으로 못 실어다 주는 거죠. 얘 도망가면 경찰관이 물어줘야 되잖아. 물론 이제 국가가 물어줘야 되지만 병원에서 경찰관한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엄청 경찰 편 들어준 그런 판례고요. 자, 사항을 보시면 두째 줄 끝에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즉 연락이 됐다면 지체 없이 연락하라며. 지체 없이 연락해서 연락됐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즉 24시간 이내에 경찰관서에 꼭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표현이 돼 있어. 그 가짜 규정이라니까요. 지시 없이 가족들한테 연락해야 돼. 그 연락하는 것을 판례는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연락됐으면 경찰관서에 보호하지 말고 무조건 넘기라는 거예요. 가족한테. 자, 가족한테 연락 안 되면 즉시 공공구호기관 등에다가 인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그것만 보면 꼭 24시간 동안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항을 보면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없는 거야. 아주 짧은 기간만 넣어놓은 거예요. 왜? 지시 없이 가족들한테 연락해야 돼. 가족 등이 연락되면 지시 없이 넘겨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가족 등 연락이 안 되면 즉시 공공구호기관에 인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관서에서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은 이 판례에서 바라본 것은 그냥 눈꼽만큼이에요. 눈꼽만큼. 그래서 이 현장 가서 보호 조치 대상자가 있다. 경찰관서에서는 보호 조치하면 안 되면 진짜 죽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제가 가는 경찰서마다 있었어요. 가는 경찰서마다 그러니까 막 하루 이틀, 한두 달 따지면 그런 것이 없지만 한 2, 3년 이렇게 따지면 꼭 한 명씩 죽는다니까요. 보호 조치 술 취해가지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눕혀놨는데 한 서너 시간 지나서 보니까 숨을 안 쉬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5번을 보시면 5번에 보호 조치된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보호 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음주 측정하려면 음주 측정한다고 데려가서 음주 측정해야지. 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음주 측정하려면 음주 측정한다고 말하고 가서 음주 측정을 해야지. 보호 조치를 데려가놓고 음주 측정 요구한 다음에 거부하니까
직정 거부로 처벌해? 상대방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판사가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야, 보호조치는 보호조치고 음주측정 요구는 음주측정 요구지. 야, 보호조치를 하다가 술 취해서 음주운전 한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측정 요구할 수 있지. 이렇게 본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우리 경찰 편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음주 검문을 할 때 음주 감지기랑 음주 측정기가 있죠. 감지기는 원래 일반 수치보다 훨씬 낮은 정도로만 돼도 술에 취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기죠. 감지가 되면 감지기로 딱 돼.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치에서 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해야 되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음주 측정기는 몇 개 없거든요. 감지기는 엄청 많은데 음주 측정기는 몇 개 없어. 그러니까 현장에 음주 측정기 있으면 현장에서 그냥 측정해버리면 돼. 그래서 수치 나오면 현행범인 체포해버리면 돼. 근데 현장에 측정기가 없으니까 측정기가 어디 있어? 지구대별로는 한 대 이상씩은 있죠. 지구대에는 있는데 순차차별로는 측정기는 없는 거죠. 순차차별로 감지기는 있는데 순차차별로 측정기는 없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감지가 됐어. 그때 측정기가 지구대에 있으니까 지구대까지 데려가야 돼. 그때 데려갈 때 술에 취해 있으니까 보호조치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다른 걸로 나 가기 싫다고 하면 데려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보호조치는 강제조치니까 보호조치로서 데려가. 그 다음에 측정 요구를 하는 거죠. 판사가 우리 편 들어줬지만 범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안 맞아. 언밸런스해.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조치로 데려가서 음주 측정 요구에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판례가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못하게 하면 또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보호조치 하다가 보호조치 필요했으면 보호조치 해야지 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그럼 또 범죄 저지른 것 또 조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보호조치를 하다가 음주운전 한 것 같아. 그러면 측정 요구할 수 있다고 판례가 우리 편 들어준 판례입니다. 여러분 저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